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죠? 워너비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은 거죠.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 워너비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법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죠? 정말 힘이 약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방법론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어떤 법적인 틀을 만들고, 또 법의 기원이라든지 또 법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제공된 부분이 뭐냐면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 법전은 세계 최초, 인류가 태어난 그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성문화되어 있는 법전이 있는데, 이거는 1754년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282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그 돌기둥에다가 그 법전 내용을 다 이렇게 법문을 기록해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모두에게 다 전시하면서 보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법전 중에서 지금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 법이 법치주의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복법입니다. 보복은 뭐냐면 너가 한 만큼 내가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이 보복법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에도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그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싸우잖아, 그죠? 이 싸움을 할 때 이 세상과의 싸움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할 때, 그죠? 그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되거든요. 자기 그릇은, 그죠? 요런 종지 그릇인데 어떻습니까? 자기 그릇이 엄청 큰 다라인 줄 알고, 그죠? 이렇게 막 욕심에 젖어서 미수 신용을 막 써서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 두려움에 그 종목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복을 내리던가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죠. 돈을 많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나 대신 울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냉정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죠? 주식시장에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차분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제가 앞에서 탐욕과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작은 투자 금액으로, 그죠?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투자 금액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 그죠? 사실 3천만 원 가지고도 한 달에 여러분들께서 이 욕심을 조금 잠재우게 되면은 1,000만 원도 거뜬히 벌 수가 있거든요. 뭐 하루에 한 달 거래일 수가 20일이니까 하루에 뭐 50만 원씩만 번다 하더라도 그럼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뭐 제 유튜브 장마감이나 이데일리온 감사옥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야 정말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으니까 이렇게도 벌 수 있네. 여러분들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어디 가서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하면 야 또 저거 무슨 또 뭐 그저 뭐 구라를 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같이 이런 밝은 세상에서는 조사가 다 들어와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돼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좀 한번 새겨볼 만하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믿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그 이데일리온이나 제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쫙 보시면은 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벌구나. 또는 뭡니까 밴드. 그죠? 오늘 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죠? 내가 지금 주식 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시작을 해 어떻게 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 그죠? 저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뭔가를 자꾸 포기할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고 절대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시작하면은 반드시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은 이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이 종목을 빨리 끝내고 다음 종목으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이 빠르면서 여러분들께서 자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런 강세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시장이 조정도 깊지도 않고 그죠? 이 종목을 딱 끝내버리고 다음 종목으로 가고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그룹을 지어서 뭡니까?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관심군으로 관심 테마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땠냐면은 조선주들이 지지난주죠.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죠? 강하면서 올선이 무너지면서 그 뒤를 누가 이었냐면은 반도체, 그죠? 로봇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조선주도 그렇게 더 날아갈 듯이 했지만 지금 7일째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나 로봇은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요즘은 기술적 흐름이 여러분 눈에 딱 보이게 조정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조정은 확실한 조정은 뭐냐? 5일선을 딱 처음 깨고, 그죠? 2번 깨고, 처음 깼을 때는 또 바로 살리는 경우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흐름의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다.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도 상향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이 삼성전자가 하나가 움직이면요. 시장의 코스닥 종목이나 이런 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수백 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CXL 관련한 종목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YC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또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움직여주고 또 쇼캔 관련해서는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밑에서 살살살 올라오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단기 고점을 어디까지 찍고 조정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급격하게 올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바로 죽지 않고 지금 보면은 또 개별 종목들도 저가 종목들도 막 움직이잖아, 그죠?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룹을 지어놨고, 그죠? 가장 주체가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전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구분을 많이 지어드렸잖아, 그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그죠? 요런 어떤 뭐 또 손과 관련한 뭐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로보티즈가, 그죠? 2주 전에 1,000억 유증을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가가 어제는 거의 상한가를 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뭐냐면 해석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도 마찬가지지만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대 그저 유상증자는 호재여서 상한가를 치다가 그 이후 10년이 지난 그때는 하한가를 치다가 또 다시 지금은 뭡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그 유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로보티즈는 그 1,000억이라는 그 유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런 부분은 전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재료가 이거 호재예요, 악재예요? 잘 모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 물어보라 하잖아, 그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뭐 이거 뭐 유증을 하니까 나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이 생각의 어떤 폭을 조금 넓혀가지고 너무 딱 이렇게 규정 짓지 말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융통성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런 종목들도 다 죽지 않았어요. 보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걔의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21선까지 오지 않는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이 파동도 상승 5파까지 있지만 5파 아니라 그 이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가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라는 겁니까?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재료도 뭡니까? 호재처럼 움직이는 그 시장이, 지금 시장이 이제 조금만 돈이 더 들어오면, 지금 살살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유동성 장세가 되면은 묻히게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종목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보통 이제 중국 관련한 요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로 움직이는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청담 글로벌이다, 삐아다, 마녀공장이다, 실리콘투다,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움직여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종목이 이렇게 재료가 테마가 되어서 나올 때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룹이 많지요. 그러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왜 자꾸 강하게 가지를 뻗고 이러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나 움직이면은 코스닥 시장에 한 300개 종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를 많이 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재료가 좀 뒷받침이 된다. 지금 화장품이다, 여행주다, 물론 그 차트라든지 기술적 흐름을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아직 뭐 조선주가 움직인다, 로봇이 움직인다,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반도체가 움직인다는 거에 비해서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만은 어쨌든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재료가 지금 뭐 중국의 무비자라든지 그죠, 뭐 10월 뭐 그죠 APEC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살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좀 이 양자 컴퓨터, 그죠? 요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세를 좀 이렇게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이것도 미국 시장에 뭐 아이온큐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같이 좀 따라가는 이 흐름인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들도 아직 완전히 그죠? 뭐 이렇게 수그러들었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치고, 뭐 ICTK라든지 뭐 XK
K8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역시 추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는 그런 어떤 전략이고 이 지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런 종목들 양자 컴퓨터와 스테이블 코인이 좀 움직일 거라는 거를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금요일 날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다날이 좀 약간 주도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미 한번 지났던 테마긴 하지만 같이 좀 움직여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그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장은 어때요? 반도체 움직여요. 지금 가장 핵심이 그죠? 그다음에 또 로봇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처음 시장을 움직일 때 시장을 주도할 때 상승할 때 움직였던 종목이 뭐예요? 조선주, 조방원이었잖아, 그죠? 그럼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이 지금 현재 보면 7일째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조정이 뚝뚝뚝 이렇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라인까지 기술적인 걸 딱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반도체나 로봇이 또 조정을 볼 때, 그래서 이미 먼저 조정을 본 이런 종목들이 다시 재차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흐름도 갖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굵직한 테마를 이렇게 관심창에 두시고 그 개별적인 부분은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그런 어떤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 주 동안에 이루어져 있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그저 제가 이제 그 이델리 여기 우리 TV의 유튜브, 제 유튜브 밴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9월 15일이죠. 이번 주에는 요 종목에서 승부를 좀 보세요라고 종목도 많이 올려드리지 않았거든요. 밴드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죠? 헥터 파이낸셜, 쿠콘, NHNKCP, 코나이, 그죠? 더존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양자 컴퓨터, 엑스게이트, ICTK 딱 두 종목 올려드렸거든요. 그 종목들이 전부 다 20%에서 40%까지 상승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월요일 사든 화요일 사든 아무데나 사도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렇게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도 알려드렸잖아.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승부를 봐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금요일 날 다 나왔죠. 물론 그 대장은 다날이었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는 목요일부터 막 움직였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월요일 날 그렇게 딱 드리면요. 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나 밴드를 잘 보지 않고 제가 드리는 종목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직접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약간 무료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힌트를 주잖아요. 힌트를. 그 나름대로 제가 줄 수 있는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다고. 근데도 그거를 캐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 좀 안타깝고 때로는 왜 인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느냐. 그 이면의 거를 특히나 주식이라는 거는 한 치 앞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치 앞을 딱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게 가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딱 집어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소홀한 수익 구조를 뭐 물론 잘 형성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2,000명이 넘는 그죠 분이 그는 그 뭡니까 밴드를 보는데 고작 뭐 한 300명, 400명 정도밖에 안 봐요. 예, 그게 좀 안타깝다. 유튜브도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활용을 잘 해보세요. 저를 잘 분석하면은 아, 저 전문가가 어느 날은 이러던데, 어느 날은 이렇게 막 적네. 어느 날 이걸 또 종목을 주네. 어느 날은 안 주네. 이런 걸 잘 분석해 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저를 분석하면은 막 가만히 있어도 진짜 뭐 천억 자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그 솔직히 뭐 이게 아바피 말 못하고 뭐 자식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 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이 자식을 갖다가 이 주식이나 똑같아요. 4단계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 첫 번째 그 제일 멋진 자식이 뭐냐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엄친아. 공부도 잘해. 뭐 부모 말도 잘 들어. 뭐 이런 자식들을 우리가 보통 엄친아라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한 친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 번째는 공부는 안 해. 그렇지만 뭐야? 막 그래도 엄마 말은 잘 들어. 뭐 요 정도 또 되는 친구들은 또 2단계로 분류를 하고 3단계는 뭐냐니까 공부도 안 해. 엄마 말도 안 들어. 근데 뭐야? 건강해. 막 잘 먹고 잘 자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정도까지 친구를 우리가 이제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제일 힘든 친구가 뭐냐면은 지혜비를 닮은 놈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비를 닮았으니까 뭐예요? 사고를 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으로 봤을 때 이 엄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고 그죠? 제일 밑단계에 있는 뭐 지혜비를 닮은 놈을 우리가 보통 뭐 세력주, 잡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우량주, 엄친아 같은 이 주시장의 우량주들 뭐예요? 유보율이 높거나 그 기업의 가치가 있거나 그런 애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뭡니까?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 네이버죠. 그 다음 뭡니까? 고려아연. 그 다음 SO일.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가가. 저 밑에서 이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혜비 닮은 놈 같은 그런 세력주나 잡주는 어때요? 파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 파동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하고 싶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파동이 세게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종목은 뭐냐?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은 조건이 어떻냐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아닌 그죠? 수급이 형성되어서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어떠냐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조건이 뭐냐면 거래량,
거래되고 거기에서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 HTS 그죠? 각 증권사마다 이 체결 강도가 어느 페이지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물어보든가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체결 강도라는 거는 뭐냐면 매수세가 강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 체결 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HTS를 보면은 거기에 이 체결 강도가 매수와 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체결 강도가 매수와 매도가 팽팽할 때는 그 체결 강도가 100이 나오지만은 매수가 조금 셀 때는 어떠냐면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서고 이 매도가 많아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체결 강도가 100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체결 강도가 어떻게 될 때 100을 넘어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하나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종목 파동이 큰 긴 종목들을 하려면은 요런 부분도 하나 알아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21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는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해두시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지금 이 다우지수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지금 그저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졌나? 금리 인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 그죠? 그렇게 파월이 금리 인하를 못 한다고 했는데 하느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때요? 물가가 그래서 막 그저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은 이민자들로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 영국의 이민자들이 그죠? 우리로 치면은 시를 만들고 군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연방을 만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민자들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펼쳤죠? 이민자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도 뭐 그런 어떤 자존심 상한 부분들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는 그 이민자들을 추방하면서 그 자리를 누가 메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메우면서 자기들이 일자리를 찾고 뭐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완만하게 지금 어제 그거였지만 지금 계속 완만한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걱정하지 말라. 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트럼프도 어때요? 트럼프는 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거의 뭐 80, 70하고 80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도 어떤 척을 하죠? 건강하고 비그러스한 강한 척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너무 강한 척을 많이 하면은 누가 생깁니까? 계속 그게 경쟁자가 생기고 내가 조금 수그러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때요? 동지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적이 많잖아요. 너무 강한 척을 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때요? 조금만 그래도 막 건강 이상설이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이런 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헤쳐나가야 되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휘둘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트럼프도 이미 자기가 내년에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이민자를 가하면서 자기 자국민을 살리려고 하고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한 우리 시장은 어떻다는 걸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나스닥 시장 마찬가지다.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 그렇게 거리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우리 코스피 시장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 주식 시장을 재미있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주식시장은 규칙성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한다. 저 밑에 쳐박는다. 그럼 이렇게 하면 쳐박아야죠. 쳐박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뭐 유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 그 시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유동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들어왔어요, 시장에. 물론 IMF를 치르고 난 그 이유지만은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2000년대 주식을 하시던 분하고 그때는 한 500만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한 1,500만에서 막 거의 2천만 가까이 막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어때요? 공부를 한 상태에서 주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떠냐면은 이제는 그렇게 그때처럼 막 이렇게 등락을 팍 하고 뭐 그죠? 갑자기 팍 급등하고 이게 아니고요. 좀 약간 완만한 이런 모습을 갖춰줄 수가 있어요. 왜? 팍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팍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놀래가지고 막 투매하고 난리죠. 지금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약간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사라져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치솟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 다음 코너 보면은 다음 코스닥 역시도 똑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그죠? 이제 10조가 넘었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제가 지난주 그 앞주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이게 돈이 안 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니까 뭐 미국도 내년 11월에 뭐 다시 재선이 있고 그죠? 우리도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는 뭐예요? 정권을 쟁취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권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나요? 지금은 과거의 주식시장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0만이 주식을 할 때하고 지금 1,500만이 주식을 하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이 언론에서도 뭐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뭡니까? 정부 정책과 막 연관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인위적인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코스닥에서 이제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거래대금이 분출하게 되면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 코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부분부터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죠? 좀 주도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이 삼성전자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니까? 작년입니다. 이거 2024년 5월쯤이었습니다. 이때 최고점 8만 원을 찍을 때 저는 그때도 여기에서 방송을 했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를 갈 수 있다. 제가 목표가를 제시했거든요. 지금 제가 제시했던 그 목표가 전혀 변함없습니다. 충분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얼마를 최근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함부로 목표가를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를 가지만 단기 고점이니까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대반등을 해서 또 한번 8만 원 근처까지 줄 때도 여기도 매도를 하시고 마지막 매도가 어디였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때도 7만 원이었고 7만 얼마였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7만 원 이 라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5만 원을 깰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5만 원을 깰 수 있다고 할 때 아이 저게 뭐시 5만 원이 깨져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방송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5만 원이 깨졌죠. 제가 이 5만 원이 딱 깨져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매수 타점을 볼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만 원이 탁 깨지고 나서 제가 여기 5만 3천 원부터 여기서부터 이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셔도 되고요. 비싸게 사신 분은 단가를 좀 많이 낮추세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삼성전자의 지금까지 제가 이 방송에서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하나도 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앞을 봤잖아. 그죠? 최소한 1년 이상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주식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 답을 모르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서 5만 원 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콧방귀 꼈잖아. 무슨 5만 원을 깨? 지금 7만 원인데, 그죠? 근데 5만 원을 깼잖아요. 49,900원을. 5만 원을 깨져야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또 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뭐냐면 요 눈에 떨어져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라인에서 제가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화려한 구간에서 그죠? 이제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죄 꼭지에서 불나방처럼 이렇게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소부장,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품주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지금 움직인 게 뭐예요? 네오셈이다, 엑시콘이다, 뭐 그런 애들 뭐예요? 전부 다 CXL 관련한 종목들이잖아, 그죠? 거기서도 또 막 가지를 펼 수가 있는데 모든 결정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만 더 가면은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냐면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지만 조정폭은 어떻다는 거예요? 깊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고점 찍어 뭐 또 7만 원 이래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코너 보면은 자,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매 방법은 달라요. 삼성전자는 단기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 뭐 나 뭐 주당 뭐 여기서 해갖고 2,000원 먹을게요, 뭐 할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삼성전자는 약간 추세형이고 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가격대가 3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폭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금률이 좋으신 분들은 푹 빠져, 그죠? 푹 빠지면 어때요? 푹 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당 뭐 3만 원, 2만 원 이런 어떤 폭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추세의 역할을 한다면은 하이닉스는 뭐다? 단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금 뭡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지금 뭐냐니까 이틀 전에 목표가를 상향했거든요. 48만 원으로. 저는 충분히 48만 원 갈 수도 있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시장이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가 4,000포인트 이상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업의 가치.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도 약간의 가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잘 나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종목이 잘 나갈 때, 기업이 잘 나갈 때 이럴 때 해줘야지. 그죠? 나중에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뭐 실적이 별로야, 뭐 영업이익이 별로야 이럴 때 여러분들께 막 조정 본다고 사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그죠? 시장에서 모두가 그죠? 관심 갖고 잘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고요. 자, 다음 코너 보시면요. LG전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의 가장 대명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여기에서 고개를 이제 들고 나왔거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추세를 완전히 탔고, 그죠? 지금 LG전자는 진짜 우리가 이 종목은 되게 무겁다고 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좀 후발로 타고 싶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좀 추세를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좀 후발로 타서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LG전자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코너. 자, 로보티즈입니다. 지금 이 로보티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유증한다고 그죠?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주당 10,000원을 10%를 쫙 빼가지고 전부 놀래가지고 다 던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랬거든요. 팔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리 못 가도 10만 원은 간다고. 여기서 9만 원에 사도 여기 10만 원, 11만 원까지 충분히 갔죠. 지금 얼마입니까? 14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쟤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유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유증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시설 자금이어야 된다. 얘는 시설 자금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돈을 1,000억을 유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데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저 뭐 피지컬 AI든 뭐든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기들의 사업 구상을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운영 자금은 뭐라고 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내재 가치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좋은 흐름이었지만 하나 조금 강한 건 뭐였어요? 주주를 대상으로 유증한다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얘는 주주를 대상으로 유증을 하지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된다? 역사는 반복되고 유증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증한다고 막 이거 하한가 간다고 이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종목이 유증하면서 뭐 하한가 갔나요? 안 가잖아요. 탄력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되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유증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IMF 이후에 1997년도 그 이후에 이 유증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기업이 무너져 가니까 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시장에서 활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죠? 이 주주와 기업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역할론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코너 보면은요. 이 로봇에서 이 사명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떠냐면은 신고가를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코너 보시면은 나우 로보틱스 역시도 얘도 이제 밑에서 이제 올라와서 지금 요 코너를 잘 보라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쫙 죽지도 않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런 패턴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던가요? 한번 쫙 뻗어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추죠. 자, 다음 코너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이 코너부터는 이미 조정을 받은 그죠? 조정을 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동일 스틸렉스는 뭐냐면 이 조선주 그죠? 사실 조선주의 뭐 대장은 뭐 HJ중공업이다 뭐 이렇게 그죠? 하나오션이다 이런 많이 나왔지만은 그 조선주를 이끄는 첫 번째 힘이 됐던 애가 누구냐면 동일 스틸렉스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물론 이 조선주들이 한 7일, 8일 조정을 보고 이 조선주의 특징은 뭐냐면 로봇은 그냥 각자 도생. 오늘은 내가 상승, 뭐 내일은 내가 상승, 차트 기술적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조선주는 함께 움직인다는 거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뭡니까 같이 살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동일 스틸렉스가 어떤 방향성을 잡는가에 따라서 자 다음 코너 보시면요. 이 지금 현대 힘스라든지 그 다음 코너 보시면은 HJ중공업이라든지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21선까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원익홀딩스처럼 원익홀딩스 차트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여기서 잡아서 그죠 파동을 이렇게 만들고 이 밑에 라인까지 잘 오지 않고 여기서 다지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코너 보면은 뭡니까? 세진중공업.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제가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동일, 스틸렉스 지금 조선주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 그죠? 이 종목들은 전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코너 여기에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급등주입니다. 이 급등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제 이 급등주의 최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급등주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막 결혼해갖고 막 그죠? 여러분들 뭐 결혼을 하셔가지고 막 속상해, 막 아이씨 안 살고 싶어, 막 그죠? 난 저 와이프가 왜 이렇게 싫어, 뭐 남편이 왜 싫어, 이럴 때 뭐야 속으로 내가 판단이 흐렸어 이렇게 하잖아, 그죠? 판단력 부족이고 그러다 보면 에이고 막 찢어지자, 막 그러잖아. 또 찢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씨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죠? 또 인내력도 필요했어야 되고 부족하면은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것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또 다시 재혼을 해, 그죠? 그럼 뭐야? 또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야. 내가 왜 또 했지? 응? 왜 내가 다시 재혼을 했지? 막 후회하잖아. 그럼 뭐야? 자기가 지난날에 있었던 그 기억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급등주는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딱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급등주를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판단, 그죠? 내가 저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참아가지고, 그죠? 상한가를 한 방 더 먹을 수 있는데 요런 거, 그죠? 그리고 이 급등주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갖췄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이런 어떤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급등주에 대해서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코롱 모빌리티하고 이 노을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지금 뭐냐면 노을은 실적도 괜찮고 뭐 괜찮대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2연상을 때렸거든요. 급등주는 최소 상한가가 2방 이상 나올 때 그걸 급등주라 한단 말이에요. 상한가 한 번 나와가지고는 급등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노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이후에 얘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전략. 마지막으로 큐로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이 급등주에서 저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전일 종가를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일 종가를 안 깼을 때 여러분들이 저 뒤로 넘어가서 그때의 기억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그때 이것들이 이 종목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밴드에서 그죠? 한국 첨단 소재는 아니었지만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ICTK라든지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 한국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끼돌입니다. 끼가 많은 종목인데 요 종목이 상을 치고 지금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 테마가 되어서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브리봇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로봇은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 도생.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좀 가볼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내가 가볼까? 뭐 하이젠 뭐 이렇게 간다든지 클로버 간다든지 오늘은 뭐 원익 이런 것처럼 먼저 갔던 종목들은 약간 쉬고 있으면 그 밑에서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이 또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에브리봇도 기억이 나십니까? 요것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금 제가 2만 원 할 때 요걸 조금 더 펼쳐보시면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2만 원, 이렇게 만 원에서 벌써 2만 원 한데 이게 더 얼마를 가겠어. 그죠? 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그렇지만 관심 있게 보셔라. 해가지고 이게 5만 7천 원까지 갔거든요. 더블 이상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것들이 뭐냐면은 전부 다 끼가 있단 말이에요. 끼가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 끼가 있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세월을 거쳐서 이제 여기서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살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국 화장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장 중국발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APEC에 뭐 시진핑이 오느냐, 누가 오느냐, 우리가 뭐 유엔 총회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사실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죠 무비자 그죠 그걸로 해서 뭐 몇백만 명이 지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게 한국 여성들이 왜 이렇게 예쁜가? 그죠? 야, 이거 화장품인가 보다. 이래서 세계의 그 가장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화장품이 한국에 있는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림을 아주 지금 기술적으로 좀 잘 그려놨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금방 안 간다고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녁에 때는 푹 빠지면은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종목별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장독에 이래 보면은 뭐 상하게 되면 막 구더기들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그 구더기들이 막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독을 올라서려고 막 밑에서 막 올라오겠죠, 그죠?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고 막 세 번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구더기들이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고 떨어진다고 막 세 번 올라오다가 떨어진다고 뭐 어디 가서 자살하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상승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